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프로젝트는 몇 번 하셨어요, 여기까지? 네, 조금 큰 규모 있는 게 한 3-4건 정도 됩니다. 네. 보통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하면 항상 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어지나요? 예상하지 않았던 이슈들이 많이 발생되나요? 어떤가요? 해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네. 대부분 좀 고객사가 기존의 인프라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사실은 어느 정도 내부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나서 이제 전환하는 경우도 있으시긴 하지만 위에서 그냥 클라우드 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경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비용만 지불하면 쉽게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사실 생각하지만 막상 기술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인프라가 잘 관리가 되는 고객사도 있지만 또 히스토리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 운영되던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과거의 어떤 이벤트들이 이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도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제 그 원인을 그때 찾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과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카프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어세스먼트도 하고 이러면서 고객과 인터뷰를 통해서 히스토리를 좀 찾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때도 고객분들이 그 히스토리를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젝트 하다 보면 좀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진짜 이게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일단 뭔가 고객의 현재 온프리미스 환경에 있는 에셋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죠. 확실히 먼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아까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 프레임워크 좀 들어볼까요? 카프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채택하는 말 그대로 채택 방법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채택한 것들을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업무를 퍼블릭으로 옮겨서 실제 동작하게끔 하는 이 전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방법론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초반에는 그 이관 전략 정의라고 해서 이제 이관을 하기 전에 이관을 우리 회사는, 그 고객사는 어떤 전략으로 이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내려놓고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고객과의 기본적인 이제 이해관계를 여기서 설정하게 되고요.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하시겠네요. 엄청 많이 합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화면상에 표현이 좀 되어 있는데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그 조직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잘 이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의 어떤 스테이크가 뭔지, 진정한 스테이크가 뭔지 그걸 잘 파악하셔야겠네.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관을 그러면 어떤 스케줄로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앞단에 큰 전략을 세우고 나면 그 실제로 이제 구체화 방안들을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설계가, 기본 설계가 딱 끝나고 나면 실제 이관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애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나름 그 안에 좀 좋은 툴이 있는데, 마이그레이션 툴 자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DR을 위해서 있는 툴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DR 구축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이런 마이그레이션 할 때도 그 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애저에 그냥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디폴트로 그냥?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0일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보통 프로젝트를 짧게 가져가면 그걸 무료로 다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좀 길어지면 그게 좀 비용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프로젝트를 짧게 쓰시면 충분히 큰 비용 안 들이고 또 기능은 굉장히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툴 이름이 뭔데요? As Migrate라고 하는 툴이고, 예전에는 이제 리커버리 서비스 형태로 이렇게 제공되던 건데 지금은 아예 이름 자체가 As Migrate라고 하는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DR 구축할 때 용도로도 사실 쓸 수 있고, 또 지금 같은 이제 온프레미스 to Azure로 올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랑 윈도우 두 개 다 지원되고요. 랜딩존이 뭡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랜딩존. 네. 왜 필요해요? 랜딩존 왜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말 그대로 이제 사실 랜딩존 이런 우리가 이제 항공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길이라든지 착륙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고객사분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온프라미스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왔고 사용해 오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기존의 정책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옮길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사실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가지고 계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게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그대로 적용도 되고, 그러니까 실제 적용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고객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거버넌스를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리고 네네. 정확하게 보안상으로도 문제 없게 그렇게 이제 실제 배포할 수 있을까, 서비스 이관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요런 측면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된 거고, 그래서 랜딩존에서 그런 것을 실제로 청사진한테 만들어서 그걸 해보는 겁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랜딩존을 제대로 구축을 하고 출발하는 게, 이게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초반에는 옛날에 이런 프레임워크가 없을 때는 일단 옮겨봐. 일단 VM부터 마이그레이션 시켜놓고, 네, 서비스 띄워놓고, 그러면 서비스가 이미 동작한 상태에서는 그 안에서 어떤 정책을 바꾸려고 하면, 써보니까, 정책 이게 아니네? 그렇죠. 기존 우리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이 정책 여기 지금 반영 못했네? 그러면 그때 정책을 반영하려고 하시면 그 서비스를 또 중단시키고 뭔가를 변화하고 뭐 이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고객과 협의해가지고 기존의 정책이 어떤 게 있고 사용자 룰은 어떻고 생성 뭐 서비스를 할 때는 어떤 사용자는 어떤 리소스에 접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그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랜딩존을 구축하게 되면 지금 좀 그러면 그런 게 없죠. 웬만한 이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에서는 저 랜딩존은 거의 필수처럼 되겠네요, 지금. 요즘은 랜딩존을 이제 고객분들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실제로 많이 느끼고 계시고요. 이게 물론 이제 간단한 POC 할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단순한 서비스가 넘어갈 수 있냐 없냐를 이렇게 테스트할 때는 굳이 안 하시는데, 왜냐면 여기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겠네요. 우리의 에너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의 에너지도 들어가고, 왜냐면 그렇네. 저희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이 정책은 뭡니까? 이 정책은 왜 넣습니까?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계속 저희가 질문하고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고객분들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저 랜딩존을 하면서 네네. 고객사의 그 룰앤팔리시가 네. 확실하게 좀 정립되는 효과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고객분들이 그런 걸 안 갖추고 계신 고객분들도 굉장히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고민은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를 하시면서 오히려 정책들을 일괄적으로 좀 정리도 하실 수 있고요. 랜딩존 만들어지고 나서, 네. 그 다음은 어떻게 가는 거죠? 그 다음 스테이지는? 그러면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이관을 해보는 거죠. 그 랜딩존을 만들고 나서 그 안에다가 이제 특정 서비스를 일단 올려보고, 서비스가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고 기존의 랜딩존의 정책들이 잘 동작하는구나까지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 검증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채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본 이관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서비스들을 우선순위를 정하든 순서를 정해서 실제 이관이 진행되게 되고요. 그 이관이 진행되고 나면 이관이 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모니터링하고 다시 또 재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퍼포먼스는 기존과 문제가 없나, 더 좋아졌나, 아니면 비슷한가, 아니면 더 떨어졌나, 뭐 이러면 우리가 처음 설계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이게 VM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VM 사이즈를 바꿔주고, 또 반대로 처음 설계했던 것보다 또 너무 퍼포먼스 여유가 남아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시 VM 사이즈를 낮춰서 비용을 낮춰주게 되는 그런 어떤 코스트 오토마이제이션 또 하게 되고,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 자체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 온프라미스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겠지만 퍼블릭은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죠. 좀 더 자유도가 많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를 기존의 DB를 VM으로 했는데 이거 그냥 파스로 하니까 비용도 그렇고 관리적인 측면도 훨씬 좋아. 실제로 고객이 이제 써보시고 나서 그러면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데이터 DB 같은 경우는 뭐 오라클 같이 좀 무거운 것만 아니면 기존의 SQL 같은 경우에는 파스 형태로 요즘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 마리아나 DB나 그 MySQL 같은 것들, 그리고 포스트그레, 그러니까 PG라고 하죠. PG DB 같은 경우도 파스 형태로 많이
바꾸게 되죠. 네네. 플랫폼을.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형태로 점점 가고 있는 거네요. 네이티브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자꾸 고객도 그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되는 거죠. 고객사에 있는 분들도 클라우드가 이제 IaaS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다양한 파스들을 자기 업무에 맞는 파스들을 잘 활용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를 통해서 그 기업은 변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안 좋은 변혁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신 고객분들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한번 그 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시지만 한번 이렇게 바뀌고 나면 현업분들도 되게 그냥 편하네. 예, 그리고 뭐 지원 요청하면 옛날에는 뭐 한 달 걸리고 이러던 게 사실 결제만 위해서 되면 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뭐 1시간, 2시간 뭐 더 빠르면 수분 내에도 바로 적용이 되니까 뭐 옛날 같이 뭐 그렇게 한두 달 기다려서 뭔가 서비스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요즘에 그런 건 없죠. 네네네. 자, 이렇게 실제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리더 입장에서 그 어떤 프로젝트 리더의 본인 생각에 세 가지 이런 능력은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세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온프라미스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온프라미스 시스템들에 대한 이해도도 특히 기존 데이터 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 시스템들이 어떤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저는 첫 번째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당연히 에즈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두 번째로 높아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첫 번째로 꼽자면 이런 어떤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가 제가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빠르게 이해하고 또 협의할 수 있는 협의 능력, 그러니까 대화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객과 단순하게 뭐 고객의 말을 무조건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고객의 말의 이면을 또 잘 파악해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고객분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이관 자체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대신 그분들은 본인들의 시스템이 서비스가 어떻게 잘 이관될 건가에 대한 사실은 고민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그게 실제 숨어있는 의미까지 사실 찾아내서 설계에 반영도 해야 되고 실제 프로젝트 이벤트에서 어떤 게 예상이 된다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게 제가 꼽은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야, 현실적이다.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 야근을 많이 해요? 프로젝트 기간이라는 게 뭐 늘 여유가 많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이제 뭐 비용도 낮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다 보면 물론 요즘은 조금 그게 옛날 같이 방법론이나 이런 게 더 훨씬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훨씬 뭐 그때 같이 그 정도로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리더들은 체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다 조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협의도 하고 또 실제로 테크팀에서 진행하는 어떤 기술적인 현황들도 실시간으로 또 반영도 시켜야 되고 또 리스판스도 받아서 다시 고객과 또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더들은 좀 체력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아야 되지 않나. 그렇네요. 고객의 비즈니스, 그다음에 온프리미스 환경,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 이 세 가지를 다 잘 알아야 되고 네. 그걸 애자일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